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사회화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 내는 보편적 성숙의 과정으로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랑, 그다음에 지배 이데올로기를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화를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사회화에 대한 이론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 이론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화의 보편적 기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차별주의 특수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각각 이거는 인간의 성숙 또는 사회 통합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억압과 지배, 사회 갈등의 시각으로 사회화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것은 하나는 인간의 성숙이다, 무슨 소리냐, 억압과 지배다, 이런 식으로 관점이 나뉘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 사회화에 대한 이론들은 갓난아이들의 기존 사회의 행동 양식, 규범, 가치관을 습득하면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나 신체, 정치적, 지적 성숙을 통해 사회 규범과 질서에 통합되어 가는 보편적 과정에 주목합니다. 자, 아이들이 그렇죠? 뭐를 규범, 가치를 습득해가면서 적응해가는 과정.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적응 생존의 입장에서 보면, 적응 생존이라는 문제 틀로 보면 적응 생존하는 것이 좋은 거죠. 부적응해서 사멸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그게 이제 좀 더 성숙하는 과정, 성숙하면서도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어지는 과정, 이런 거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떨궈져 나가든가, 그러니까 그 사회 내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거나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응해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 거죠.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에 어긋나는 사고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정상적, 일탈적인 사람으로 규정이 되는 거고,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한 사례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개인이 속한 가정, 집단, 세대, 계급 등의 상황에 따라 행동, 양식과 가치관 등 사회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이고 특수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사회화의 내용이 차별적이라면 어떤 가치관이나 규범을 보편적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개인을 사회화할 것인지가 한 사회의 지배와 통제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회화를 그러니까 한 사회의 그 규범이라는 것을 하나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사회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 사회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쟁점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로 정해져 있냐,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이 딱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렇습니까? 사회마다 논란이 있고, 다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100% 모두 동일한 규범에 동의하고 그 규범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화는 사회화의 지향이나 목표가 딱 하나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란물 규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억압, 결혼 및 이혼에 대한 법적 규정, 투표권의 연령적 제한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진짜 규범이냐, 보편적 규범이냐, 하나로 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투표권의 연령적 제한, 얼마 전에 이제는 고3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었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 이혼에 대한 법적 규정,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간통죄 폐지라든가, 그 전에 호주제 철폐라든가. 그 전에는 호주제가 철폐가 되거나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실은 이제 이렇게 폐지가 되고 적어도 개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